자, 오랜만에 보는 과감한 노출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다시 또 보여드리는 현장입니다. 네, 저희 이제 죽전 가든코트 JJ 현장에 다시 한번 와봤는데요. 영상으로 여러 번 만나보셨기는 했지만 오늘 왜 이제 여기를 다시 오게 됐냐면, 일단은 거의 완성돼서 또 이제 몇몇 집이 또 이제 입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집도 있고, 그리고 이제 그만큼 조성이 좀 더 되면서 잠시만요, 차가 오네. 네, 저렇게 지금 이제 입주하신 세대가 늘어나면서 이제 택배차들도 이제 엄청 들어오고 좀 많이 바쁩니다. 네, 그래서 완성되어 있는 집의 내부도 어느 정도 좀 보여드리고,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 이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집을 몇 개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현장에 좀 와봤습니다. 일단 한번 올라가시죠. 네. 자, 오늘 일단 먼저 이 집의 내부를 한번 가볍게 볼 건데, 내 집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제 뷰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좀 이제 집 내부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, 오늘 완성은 되진 않았지만은 가볍게 이 집을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. 이 집은 지난 주말간 이제 도배 공사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내부에도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나올 거예요. 아직 마루와 가구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 도배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내부를 한번 들어볼게요. 예, 여기 이 집 같은 경우는 한 층당 약 21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벙커형 주차장 1층, 2층 다락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입니다. 이 집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의 길쭉한 형태의 집의 모양을 띠고 있고요. 주방과 거실까지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뷰적인 측면에서 보여드리려고 해요. 집 내부 자체의 이제 형태나 면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적응해서 살면은 집에 대한 큰 불편함은 없어지는데, 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게 안 돼요. 네, 옆에 이제 땅의 컨디션이 변하지 않는 이상 내가 결정한 전면 거실의 뷰는 거의 이제 변함이 없죠. 네, 그래서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도 기본 설계는 거실에서 공원뷰를 바라보게끔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기본 구조로 합니다. 물론 이제 창을 적정선에서 내는 분도 있고, 폴딩도어로 크게 낸 집이 있습니다. 도심지에서 느껴보는 공원의 뷰를 가진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죠.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도 이분도 폴딩도어로 해서 전면을 개방할지 아니면은 이제 일반 시스템 창을 쓸까를 고민을 하시다가, 폴딩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 장점은 최대한의 개방을 할 수 있지만, 닫았을 때 폴딩도어 중간의 특성상 이렇게 프레임이 중간중간 계속 배근되기 때문에 닫았을 때 이런 시향 개방적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시스템 창보다도 약간 좀 불리함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그거 플러스 이 창 부분의 단열적인 부분. 네, 아무래도 이 시스템 창보다 이런 이제 기밀이라든지 이런 좀 이제 단열 성능이 아무래도 폴딩도어보다는 이게 이제 좀 더 좋죠. 그래서 이분도 결국은 이 기성품으로 나오는 이제 알파칸 브랜드의 창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창으로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고요.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작게 배치를 하고 그 옆에 픽스 창으로 하나를 더 대서 최대한의 개방을 하신 분도 계세요. 이분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창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로서 이제 배치를 하셨고, 이 부분이 이제 거실이고, 여기 보시면 약간 이제 아트월처럼 이제 인테리어 요소로서 넣어놓은 이 부분과 여기 앉는 부분, 소파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옆에 공원의 뷰까지 같이 이제 데크도 이어져서 터질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완공되고 나서 이제 거실의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. 네, 이제 이쪽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요 비어 있는 부분도 다음 달 정도 해서 공사를 또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고, 이 앞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살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, 컬러를 이제 교차 배치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통일감과 좀 이제 입체감이 이제 같이 있도록 베이지, 회색, 베이지, 회색, 베이지, 회색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을 좀 해놨죠. 뭐 아직은 이제 공사 중인 집도 있기는 한데, 이제 공사 중인 집들도 이제 장마가 너무 길었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이 긴 장마 기간 동안 언제쯤 우리 집 공사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이제 날씨도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 공사를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번 주 태풍이 온대요. 뭐였지? 붐바였나? 봄바였나? 봄비였나? 이름이 헷갈립니다. 어쨌든 태풍이 또 온대요. 그래서 그 태풍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좀 듭니다. 네, 오늘 내부를 이제 보여드릴 집인데요. 외관의 형태가 다른 집들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네, 이 집 같은 경우는 저희 단지 내에서 표준형 도면을 적용해서 지은 게 아니라
자유 설계를 통해 저희 이제 홈포인트의 설계팀과 제로부터 만들어 나가는 별도의 설계를 통해서, 물론 단지의 외관 컬러 컨셉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외관을 구성을 했고요. 그래서 외부에 사용된 자재는 뭐 이 집이나 이 집이나 옆집과 동일하지만 형태는 다른 형태로서 약간 개성을 찾아간 그런 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단지의 코너에 위치해 있고 바로 이제 숲과 연결된 이런 뷰 때문에 그 내부 공간을 그에 맞게끔 잘 설계를 해 놓은 집입니다. 되게 기대되는데요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집 내부에서 이제 공원의 뷰인데, 저희 이제 이 가든코트 JJ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홍보 때도 그렇고 말씀도 드렸지만은 양쪽에 공원을 끼고 있는 형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코너에 있는 땅 같은 경우도 사이드에 펼쳐져 있는 이 공원의 뷰를 지금 저기 보시는 주방 부분에서 주방을 이제 일을 볼 때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공원의 뷰까지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. 이제 주방 일을 하면서 딱 봤을 때 펼쳐져 있는, 그리고 가족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도 지금 딱 보면은 조명이 위치해 있죠. 여기 이제 식탁이 배치가 됐을 때 가족이 식사를 할 때 그 분위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, 이렇게 되면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. 벽부형 환기장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집 같은 경우는 상부에 별도의 보이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.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을 이제 최대한 극대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보이드를 만들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표준형에 비해서 좀 더 큰 땅의 사이즈인 만큼 집 크기도 약간 더 크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거실과 주방 식사 공간이 이어져 있고 1층에 별도의 방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라인의 남쪽 부분에 지금 해가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? 남쪽 부분에도 물론 이렇게 마당으로 이어진 쪽에 큰 창을 댈 수도 있었지만, 방이라는 특성 때문에 창을 완전 개방형으로 하진 않았고요. 방 사이즈에 맞지만 약간 좀 더 큰 사이즈로 이렇게 창을 배치를 해서 마당 부분을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 환기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. 계단 밑을 이용해서 이제 창고 공간을 적절하게 만들어냈고요. 그리고 주방 다용도실 및 1층의 수납 공간을 좀 여러 군데에 만들어 놨다는 점이 또 이제 포인트입니다. 이 집에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, 이제 화장실은 1층에서 안 보이는 부분에다가 배치를 했고요. 그리고 주방 다용도실이 주방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주방과 식사 공간을 연결하는 사이드 부분에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. 한번 2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자, 오랜만에 이제 또 보는 과감한 중목구조체 이제 노출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또 과감하게 중목구조체 노출을 이렇게 상부를 했네요.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2층과 경사지붕에 이렇게 이제 터놓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되는데, 저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 좀 벗을게요. 와, 이게 더운 날씨에 마스크까지 쓰고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. 일반적으로 전체 집의 면적에 있어서 상부 이제 지붕 경사면 부분과 2층에 막아낸 요 부분, 요 사이에 공기층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서 이제 지붕에서의 이제 결로점과 단열 효과를 이제 기대하게끔 해줄 수 있는 이 공기층은 전체 면적의 적어도 60% 미만으로 떨어뜨리지는 않으시기를 권합니다. 과다하게 2층 경사면 전체를 너무 터놓게 되면 지붕 이제 내부에서의 열과 외부에서의 이제 그 차가운 공기가 이제 온도차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이제 결로점이 집 내부로 침투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. 그래서 보통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 내부에다가 벤트를 설치를 하는데, 터놓는 구역을 너무 많이 설정을 해놓으면, 물론 최대한의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벤트의 양을 뭐 1.5배에서 최대한 2배까지도 이제 늘린다든지, 이렇게 이제 벤트의 양을 늘림으로써 결로를 최대한 조절하려고 하지만,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좀 이제 최적의 성능값을 위해서 지붕 상부에 터놓는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터놓지는 않기를 권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지금 2층 거실부의 상부를 터놓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 부분을 보면은 전부 이렇게 막아놨습니다. 물론 이제 다락방을 배치를 하기도 했지만, 다락방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이 위층에 공기층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세면대 부분과 세탁기가 들어오게 될 자리인데, 여기는 이제 사람이 샤워를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세탁실과 세탁실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안에 지금 행거를 설치 중이죠.
그러니까 이제 공용 드레스룸이 세탁실 안에 배치되어 있다는 게 약간 좀 특징이고요. 세탁실에서도 이렇게 이제 공원을 바라보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창을 배치했다는 점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뭐 가족 구성원에 따른 이제 방의 개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마다 이제 조절을 하게 되죠. 굉장히 재밌는 조명을 달아놨어요. 미션 임파서블인가?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층당 전체 면적 대비해서 방보다는 약간 이제 공용 공간에 조금 더 이제 투자를 하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어떤 분, 뭐 사람 취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공용 공간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공간을 좀 더 넓게 주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이 집 같은 경우는 공용의 공간, 제가 아까 보셨던 세탁실도 그렇고 이제 가족실, 그리고 화장실, 그리고 이제 별도의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이렇게 다 이제 최대한 크게 만들어 놓고 방은 잠만 자는 공간이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죠. 그래서 침대와 장, 그리고 뭐 책상 이런 거 최소한의 것만 들어가게끔 세팅을 하신 케이스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다락방을 한번 볼게요. 이 집도 의도상 봤을 때 내부의 이제 구조, 그리고 이제 너비, 크기를 봤을 때 아마 향후에는 방으로도 쓰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, 여기 보시면 이 집은 1층에는 보이드가 없지만은 요 2층 부분에서 봤을 때 2층에 구조체로 트여 있던 부분 있죠? 그 부분을 통해서 2층 가족실을 내려다 볼 수 있게끔 여기다 창을 배치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수납장, 그리고 천창까지 이렇게 배치를 했고, 다락의 최대 높이를 이용해서 사람이 서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최대한 극대화하시고자 여러 가지 좀 생신경을 좀 쓰신 것 같아요. 다락방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1, 2층의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오는 특성 때문에 법적으로 다락은 바닥 난방을 못하지만 그래도 공기가 생각보다 훈훈해요. 그래서 실제로 이 단지 내에도 다락방을 자녀방으로 쓰고 계신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. 근데 반대로 여름에는 더워요. 그래서 반드시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셔야 그래도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처음 집을 지어 보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를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, 보시면은 다락방은 어느 곳이나 최저점과 최고점이 있습니다. 최저점과 최고점이 있습니다. 최고점은 정말 사람이 이렇게 제 키가 지금 178인데 178의 키에 팔을 뻗었을 때도 이렇게 쫙 뻗게 되는 이런 높은 공간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저런 최저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꼭 이렇게 무조건 낮은 공간이 있어야만 하는가, 지붕의 높은 점만을 이용해서 공간을 따로 뺄 수 없는가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, 엄밀히 말씀드리면 다락방과 3층은 다릅니다. 이 집은 2층의 다락방 구조인 거고요. 여기서 만약에 이런 이제 높이 차이를 무시하고 높은 부분만 따서 별도의 방을 만든다면 보통 이제 최적이라고 합니다. 최적이라고 하는데 좀 복잡한 계산이 들어갑니다. 뭐 이제 부피, 높이, 그리고 면적 이런 거 전부 다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이제 최적을 내게 되는데, 최적 계산상 여기는 다락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돼버리면 이 집은 다락인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해놨는데 3층 집이 되어버립니다. 2층 집과 3층 집은 좀 여러 가지로 행정적, 세무적으로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1, 2세대 거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2층의 다락방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적합한 점이 있고,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집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이제 완성된 집 한 채를 또 이제 가볍게 좀 보셨는데요. 이제 저희 홈포인트 같은 경우는 단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, 집을 짓기 시작한 건 2005년부터인데 이렇게 이제 단지를 조성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 2015년에 그 흥덕 트리플힐스를 시작으로 해왔다는 거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, 집의 내부의 형태는 저희처럼 이렇게 여러 집을 계속 이제 지어드리고 계획을 해드리고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집은 저렇구나, 저 집은 저렇구나 라고 끝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,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집을 지으시는 건축주분 입장에서는 인생 최대 쇼핑을 하시는 거예요. 땅과 집까지 구매해서 하려면 나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쏟아붓게 되는,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최대 쇼핑이 될 텐데, 그런 시각으로 생각하고 다시 집을 바라보면 여기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포인트를 주셨을까,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이제 하게 됩니다. 그전에는 이 집은 심플하네, 이 집은 좀 복잡하네, 이 집은 컬러감이 다양하네,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좀 짧게 끝났다면, 지금은 다시 한번 집을 바라다 보면 각 포인트, 컬러, 자재의 느낌,
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 집을 계획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. 저희 홈포인트도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시는 데 있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홈포인트도 그런 마음 충분히 이제 10분 이해를 하고 내가 원했던 것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이제 미처 놓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잘 꼼꼼하게 짚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그에 따라 이제 좀 멋있는 집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장마도 끝났고 나머지 다른 이제 이 단지 내 세대분들도 이제 좀 공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단순히 어떤 단지 내의 집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군데에 지어질 저희 홈포인트의 작품들 많이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.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생각해보니까 다음 달에 벌써 9월입니다. 시간 정말 빠릅니다, 여러분. 벌써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네, 그 말은 이제 제가 30대 후반으로 접어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. 정말 슬픕니다. 하지만 변함없는 모습으로,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저 지금 살 빼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아직은 뭐 크게 변화되지 않아서 뭐 특별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3kg가 빠졌어요, 여러분. 예, 좀만 더 기대해 주십시오. 네,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